뭐 많은 대책이 나오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도 710 지금 대책 나오면서 고민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일단 집이 뭐가 있으신가요, 혹시 주택이? 집은 그냥 뭐 1주택으로 가지고 있고요. 예. 예, 마땅한 좀 투자처를 좀 찾고 있는데 갑자기 좀 대책이 나오고 뭐 하다 보니까 내용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또 그래서 저 전문가님께 조금 일단은 예. 지역을 선택하기 이전에 예. 지금 대책에 대한 어떤 흐름이라던가 이게 이제 뭐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렇게 흐름이 있을 텐데 앞으로 일단은 방향을 어디로 가져가야 되는지 첫 번째 하고 그 다음에 그럴 만한 어떤 지역과 상품을 선택하는 어떤 그 상품에 대한 그 방향성이라고 할까요? 성격이 좀 다르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그냥 쭉 설명을 해드려 볼 테니까 아까 여기서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좀 오차범위 있는 걸 우리가 좀 같이 잡아가기로 하고 일단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봐보세요. 조건이 자 1억이라는 현금이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은 지금 1주택 상태입니다. 자 1주택이 이 상태인데 710이라고 하는 지금 대책에는 두 가지가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취득이에요. 자, 이건 세금인데, 자, 두 번째는 양도잖아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임대사업자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지금 빼놓은 건 뭐냐면 종부세 부분이거든요. 자, 봐봐요. 자, 부동산은 그냥 짧게 생각해 보면 살 때 세금 내야 돼요. 그죠? 샀으니까 갖고 있을 때 세금 내요. 이거를 재산세 종부세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종부세는 뺐어요. 왜냐하면 1주택에다 플러스 지금 1억 정도 가지고 부동산을 산다 그러면 그 부동산의 액수가 그렇게 크지가 않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양도 같은 경우에는 자, 1 플러스 자, 내가 1주택에서 더하기 2를 갖고 옵니다. 그죠? 자, 1주택이 되면 나는 결론적으로는 2주택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2주택 됐을 때 그냥 취득하면 2주택자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곱하기 8% 내라 지금 이러고 있는 거고요. 양도세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1 플러스 1인데 내가 2주택 됐습니다. 그럼 대책 발표 나왔습니다. 그죠? 내가 두 번째 집을 지금 시점에서 산다 그러면 유예기간을 내년까지 준다 그래도 어차피 나는 2년 가져가야 되니까. 조정대상 지역. 이거 단서 조항은 조정대상 지역이에요. 단서. 조정대상 지역. 만약에 지방이라던가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이런 데 아닌 이상은 이 조정대상 지역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지금 이런 상태로 가는 거고 양도세율도 원래 2개면 종전은 지금 10%를 더 내시거든요. 일반 과세 플러스. 자, 일반 과세. 우리가 집을 샀어요. 하나는 세금을 면해볼 수 있어도 하나는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다가 어떻게 됐냐면 자, 더하기 20% 더 내세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종전은 10%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20% 내야 되는 거고 여기서 지금 1 해서 2에서 플러스 다시 1까지 들어오면은 3주택이 돼버리죠? 이럴 때는 여기서 다시 더하기 30%고 자, 취득세는 어떻게 돼요? 12%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방향을 잡아야 된다. 이게 핵심이었고 자, 임대사업자는 뭐예요? 뭘 폐지했어요? 아세요 혹시? 아파트 안 받겠다. 자, 4년짜리 안 된다. 자, 8년짜리도 안 된다. 그럼 뭐예요? 10년으로 들어와라. 지금 이 공식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 조건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투자를 합니다. 1억을 가지고 하나 더 삽니다. 그러면 1억을 갖고 살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아파트라는 상품을 사든 빌라라는 상품을 사든 오피스텔을 사든 자, 아파트, 빌라, 뭐 오피스텔을 산다? 그러면 임대사업자나 일반 임대사업자를 안 하고 그냥 이 과세 그대로 꽉 막고 가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 자, 그렇지 않고 그냥 나는 이거를 10년 정도 보유하고 가야 되겠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노후 준비를 하는 차원에서 가던가 아니면 또는 어떻게 보면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10년을 바라보고 아, 여기가 개발되면 나 아파트라도 받아봐야지 아니면 뭐 재개발을 한번 노려봐야지 그랬을 때는 자, 봐보세요. 자, 아파트는 어차피 임대사업자 등록 안 됩니다. 그죠? 없애버렸어요. 지금 당장도 안 돼요. 근데 자, 빌라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오피스텔은 지금 따라 들어온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역세권에 딱 붙어 있어서 우리 시청자님이 아, 나 노후 준비해야겠어. 나 임대료 받아서 나 이제 은퇴 준비해야 되니까 해야겠어라고 판단이 되면 임대사업자 10년으로 들어와 주는 게 좋은 거고요. 그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지금 투자를 하겠다. 내가 1억을 지금 배팅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조건이 역세권이고 가깝고 또는 노후가 굉장히 심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굉장히 일자리가 많은 쪽, 뭐 도심이라든가 강남이라든가 막 이런 곳들 있잖아요. 그죠? 네. 이런 곳들을 찾아서 10년을 묶을 거냐 말 거냐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자, 두 번째는 아니야, 나는 10년 동안 갖고 있을 것 같지가 않아 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1주택을 다시 1주택으로 사던가 아니면 주택이 아닌 상품, 토지라던가 상가라던가 그죠? 뭐 빌딩이라던가 등등 뭐 이런 거 사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1억 갖고 지금 이런 상품 약간 무게감 있는 걸 사기에는 좀 어렵잖아요. 다 밑으로 어떻게 보면은 약간 힘 좀 빠져 있는 지역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서울에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1억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움직이시려고 하는 분들이 단연 우리 시청자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우리 시청자분들도 충분히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측면이라고 하는 건 이제 어떻게 가야 되냐, 방향성이.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자, 빌라를 간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피스텔을 선택할 때는 입지를 최우선으로 봐줘야 되는 거예요. 왜? 거기서 내가 어느 정도 전세 금액이 올라서 갖고 오는 거 또는 월세 금액이 유지가 잘 돼주거나 올라서 그거를 노후 준비할 수 있는 부분하고 빌라라는 상품을 10년을 가져가겠다? 묶는다고 했을 때는 지금 과거로 놓고 봤을 때 야, 여기를 보니까 한 4, 50년 정도 이렇게 낙후되어 있는 곳들이 있어요. 서울에도 보면 그런 지역들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지역들을 우리 시청자님이 좀 찾을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지금 전략을 그렇게 간다고 했을 때는 자, 봐보세요. 위쪽에 보면 자, 서울시를 놓고 자, 국회의사당 영등포 보이시죠? 네. 자, 영등포 일대하고 자, 위쪽으로 가면 은평구 있어요. 그죠? 예. 자, 연신내역하고요. 자, 이런 데들 키포인트 잡아보면 지금 GTX라던가 지금 국가에서 우리 대책 나온 어떤 핵심 보도 내용들을 보면 지금 역세권 개발 계속해서 시도하거든요. 예. 역세권 개발. 자, 이런 식으로 역세권 물고 있고 뭔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주거 환경이 변하고 재개발을 시도해 볼 수 있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간다고 해서 는 10년 묵고 가는 거고요. 예. 자, 내가 그냥 이거 아파트고 뭐 개발이고 이거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못 기다리겠다. 나는 그냥 어느 정도 차익을 바라거나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을 소득을 좀 늘려야겠다 그러면 뭐 마포권이라던가 용산권이라던가 강남권이라던가 도심 있죠. 도심. 뭐 이런 쪽들 보면 어때요? 일자리가 많잖아요. 그죠? 1인 가구도 늘어나고 있고 실제 그 임대료를 받쳐주는 어떤 현상들도 보이고요. 근데 사실 막상 가보면은 가격이 많이 무겁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우리 좀 몇 학년이세요 지금? 지금 4학년입니다. 4학년. 우리 시청자님만 기준에 보면 아직 한참이시잖아요. 그죠? 와, 지금 거의 40년 더 사셔야 되잖아요. 그죠? 충분히. 그러니까 네. 10년 정도는 충분히 한번 배팅해 볼 수 있다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런 네. 입장에서 연신내라든가 영등포라든가 또는 도심 쪽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동대문역 같은 데 보면 창신동, 종로구 그죠? 예. 창신동이라든가 신당동이라든가 자, 이런 데들 보면 우리 시청자분들 귀에 익숙하신 동네인데 이 지역 영등포, 창신, 신당, 불광, 연신내역 불광동이잖아요. 그죠? 네네.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이 노후 지역이잖아요. 노후 지역. 맞아요. 노후 지역에 역세권을 물고 있으면서 그래도 10년에 어떤 개발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6학년, 7학년 쪽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힘 있는 쪽으로 조금 더 역세권에 가깝고 건물 좀 으리으리하고 사용하기 편한 거, 관리하기 편한 거 이런 것들을 10년으로 묶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어설프게 1억이라는 자금을 가지고 지금 아파트라는 명칭의 상품을 잘못 선택하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취득세율도 높아지고 그죠? 맞아요. 양도세율도 높아지고 그죠? 임대사업자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말 그대로 꼼짝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차피 현재 1억이라는 자본을 가지고 아파트를 사기도 힘들지만 그죠? 어설픈 아파트 상품을 1억 가지고 살 바에는 그냥 교통 좋은 데 있죠. 그리고 노후 지역 이 약간 어느 정도의 좀 개발 가능성을 보고 들어갈 수 있는 데를 선택하는데 10년 보고 뭘 해야 된다? 아파트는 임대사업자 안 된다 그랬죠?
예, 예. 이쪽은 임대사업자가 가능하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우리 시청자님이 집이 하나 있다는 조건하에 지금 이 조건이 따라오는 거예요. 만약에 집이 없다라고 하면은 내가 집을 먼저 마련해야 되니까 예. 내 자본을 가지고 막 설계를 해봐서 임대사업자를 내면 안 되죠. 근데 우리 그렇죠. 시청자님은 지금 집이 있는 상태. 네. 그죠? 그리고 네. 여기는 사이드 재테크잖아요. 네, 네. 그죠? 근데 네. 재테크를 해도 여기서 중과세를 안 맞고 가고 10년이라는 어떤 혜택을 그나마 보고 가시려면 상품은 빌라나 오피스 도시형 이쪽으로 가고 어떻게 지역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데들 있죠? 예.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지고 역세권 위주에서 10분 이내 안쪽으로 이렇게 투자하는 전략을 잡으시는 게 좋겠다. 이게 지금 보시는 대로 연신내 불광동, 창신동, 신당동, 영등포 동이에요. 영등포 역 기준에서 동이에요. 보면 네. 시장이 흔들려도 교통이라든가 기본 인프라가 돼 있으면 땅이 계속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과거에 어떤 조상 땅 찾기 막 이런 것도 있듯이. 네, 그러니까 네, 네, 네. 이런 데들을 한번 공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직 나이가 충분히 젊으시고 하시니까. 그래서 예, 예, 예. 이런 것들 좀 발품 팔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